2008년도쯤에 저기 혼자서 배낭여행을 갔을 때 썰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그렇게 간다는 거는 잘 없었어요. 뭐 그때도 뭐 워킹 홀리데이다 해가지고 뭐 외국에 뭐 좀 장기간 일하면서 여행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먼저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취업을 먼저 해가지고 이제 직장은 뭐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졸업을 하면 그 직장에 가서 일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2008년이었을 거예요. 4학년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럽 여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건 사실 저도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재밌는 이벤트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그런 썰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진짜 무슨 알프스 소녀가 양을 치고 있을 듯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뭐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풍광이 하나같이 다 처음 보는 그런 예쁜 풍광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여행을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그 예쁜 거를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기에 엄청나게 많이 담았어요. 어쨌든 여행이 약간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요. 적응한 상태에서 간 데가 스위스에서 그 풍광을 즐기고 이제 스위스를 떠나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그 작곡가들 막 많은 그 오스트리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로 가는 길이었는데, 유로를 보통 다 유럽연합에서 쓰고 있는데 스위스는 별도로 스위스 프랑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유로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스위스 프랑으로 바꿨었고,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되면 어차피 그 스위스 프랑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환전을 하게 되면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주머니에 남은 거 얼마 안 되는 거를 다 털어 쓰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기차역이 하나 있는데, 그 기차역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기차역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뭐 따지자면은 저는 부산에 사니까 온천천 같은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강이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 큰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차를 기다리면서 강을 구경하고 강에 떠 있는 새를 구경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스위스 프랑을 어디다가 다 떨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맥도날드를 가자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거의 한 달 여행 일정 중에 보름 정도를 보냈는데 맥도날드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때 완전 호스텔팩도 아니고 뭐 노숙팩으로 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맨날 케밥 사 먹고 바게트 빵 사 먹고 그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제 맥도날드 가서 최대한 돈에 다 맞춰가지고 점심을 먹고 한 3시간 정도 남은 기차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보는데 한국 돈으로 어떤 세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딱 500원 정도가, 500원 아니고 400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유로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카드를 들고 있던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400원 때문에 세트를 못 먹고 또 스위스 동전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 지금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데
이 돈은 내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다 쓰고 싶은데 이 세트를 먹으려고 하면 한 400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거 좀 깎아줄 수 있냐라고 웃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진짜 엄청나게 근엄한 표정 지으면서 NO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다른 걸 시키려고 하는데 웃으면서 just kidding 하면서 어떻게 400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세트, 버거 세트를 하나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차 시간이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나? 한 2시간 반 정도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을 하면서 두런두런 걸어도 다녀보고 했는데, 제가 여름방학 때 갔댔잖아요. 유럽도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는 거는 지지 빠지고 땀이 나고 물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강가에 서가지고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 강 끝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나이는 지금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41이니까 한 46, 47 정도 되보는 아저씨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조금 벗겨진 배다운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가 옆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말을 걸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더러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여행으로 혼자 왔다 하고 얘기를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미국 사람이래요. IBM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스위스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참석차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혼을 했는데 자기 큰딸이 저와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하나 또 있고요. 그렇게 뭐 별 의미 없는 그냥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축구라고 하면은 뭐 흔히들 말하는 그 유럽 축구겠죠. 그 유럽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뭐 축구를 잘 몰라요. 지금도 뭐 아는 거는 손흥민 선수 정도밖에 모르는데, 뭐 사실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보니 뭐 축구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위닝 11이라는 옛날 플스 게임을 한참 하던 때라서 축구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면 지금 한참 축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호텔이 있으니 그 호텔에 가서 축구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하자,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바깥에는 날씨도 덥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에는 다리도 아프고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없이 그냥 좋다고 가서 그냥 맥주 간단하게 한잔 하면서 우리 시원한 데서 축구나 보다가 나중에 나 시간 되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 근처에 있는 호텔, 그 아저씨가 잡아놓은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아저씨가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동네 호텔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텔을 안 가봤어요 제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엄청 작았고 엘리베이터도 2명이 타면 정말 꽉 찰 만큼 엄청 작았어요. 그 엄청 작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아저씨가 주인이다 보니 먼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손님이다 보니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그 아저씨가 저 안쪽에 서 있고 제가 바깥쪽에 서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몇 층을 눌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꼭대기 위에 있는 어느 층을 눌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도층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뒤가 쎄한 거예요. 왜 뒤가 쎄하지? 그래서 뒤를 흘낏 봤는데 이 아저씨가 입맛을 이렇게 다시면서 저를 좀 쳐다보는 것 같은 이상한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호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호텔은 에어컨을 켜놔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했고요. 근데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좁았던 만큼 호텔 방 안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침대가 있고 그 바로 앞에는 TV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TV는 틀어져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축구를 보다가 나왔는지 그 축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고요. 뭐 물론 제가 아는 팀도 아니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냥 침대에 털썩 걸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맥주 마실래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서 오케이 맥주를 먹자 주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맥주를 한 잔 까와서는 그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저는 이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서 이제 맥주를 탁 까서는 저한테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저 손에 받아서 한 모금 마시는데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아저씨가 그 손이 엄청 두꺼비 같았어요. 동그랗게 그 두꺼비 같은 손으로 제 무릎이 허벅지 있는 다리를 슥 만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혹시 너 남자랑은 데이트 안 하냐? 저는 지금은 물론 뭐 동성애, 양성애라는 게 굉장히 흔하게 매체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약 20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흔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쥐고 있던 맥주병을 그대로 거꾸로 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데이트는 여자랑만 한다. 그러고 뒤를 안 보이려고 이게 뒤를 보였다가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뒤를 안 보이려고 그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제 행색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몸무게가 한 80kg 조금 넘어가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좀 안 나왔어요. 63kg, 64kg 굉장히 이제 좀 슬림했고 대신에 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몸이 다부져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해외에 또 가려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머리도 빡빡 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3mm 삭발이라고 그러죠. 3mm짜리를 하나 꽂아놓고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빡빡한 그런 형상으로 파이팅 있게 갔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취향일 줄 난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뒤를 안 보이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 한 손에는 맥주병을 거꾸로 딱 이렇게 들고 엉거주춤하게 나오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제 벗어났었어요. 그 나와서는 어찌나 무섭던지 엘리베이터를 또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었고 그리고 그 기차를 기다리면서 아 왠지 이 아저씨가 또 내려와서 혹시나 날 찾을까봐 이상한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없었나요? 뭐 살면서 남자한테 그것도 뭐 아저씨한테 그것도 미국인 배 나온 아저씨한테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가 있는 양성애자 아저씨한테 그런 뭐 대시를 받아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이가 한 40 정도 넘어서 약간 어느 정도 생각이 조금 깊어진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성숙해진 상황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자기 보호적으로 전투적으로 그 아저씨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완력으로 싸워도 내가 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대시를 한 상대방에게 너무 전투적으로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닐까. 뭐 그냥 단호하게 노라고 했으면 됐는데 맥주병까지 거꾸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좀 과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 지금 그랬다면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아 미안하지만 나는 남자에게는 뭐 관심이 없다, 남자와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랬어요. 제가 뭐 알고 있는 재밌는 뭐 얘기를 재밌게 못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또 생각나면 다른 이벤트, 다른 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